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적인 학습 전략과 방법 그 세 번째입니다. 학습 동기 높이기입니다. 이것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우 또 의의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중 첫 번째 우리는 학습 목표 세우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개인이 달성하려고 희망하거나 기대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 혹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은 모두 학습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목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유발하고 촉진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학습 목표는 숙, 달 목표와 수행 목표로 구분됩니다.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먼저 숙달 목표는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능숙해지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목표가 다른 사람과 의 경쟁에서 이기거나 상이나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학습 내용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흥미와 즐거움이 있을 때 가지게 되는 목표랍니다. 그래서 숙달 목표를 가진 학생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보다는 자신이 학습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둔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쉬운 내용이 아닌 어려운 내용에 도전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학습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에 반해 수행 목표는 학습 내용의 이해보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둔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행 목표를 가진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죠. 이걸 목표로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과제를 선호하겠죠. 그리고 어렵거나 도전적인 과제는 회피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나는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마치 내가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숙달 목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학습 내용과 자신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 방법이나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또한 실패했을 경우에는 노력을 더하거나 학습 방법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수행 목표에서는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 불안을 유발하죠. 불안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무능력하다는,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학습에 대한 노력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수행 목표를 가진 학생이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학습된 무기력 상태,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살펴보면 살펴보면 반복된 실패로 인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예 포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하고 학업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목표 자체를 설정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런 학생의 목표 설정은 어디서 이루어졌냐? 영향을 받느냐? 바로 부모와 교사에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와 교사가 학습의 목적을 어떤 내용 학습 목표를 성취하고 또 지식을 증진, 지식을 좀 높이는 그런 것에 있다고 강조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그때는 숙달 목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나 교사가 좋은 성적을 받아야 돼. 거기에 강조하고 자꾸 그 성적을 다른 학생들과 자신의 성적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한다면은 학생은 어떨까요? 그쵸? 수행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이 과정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숙달 목표를 혹은 수행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 말이죠.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는 학습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기입니다. 자, 학생들이 학습하면서 경험하는 실패의 원인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할 때 학습에 대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답니다. 자, 이 실패는 어느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제 지금 살펴보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학습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습의 실패 원인을 능력 부족이나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학습 동기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실패 원인을 무조건 노력의 부족으로 생각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노력 부족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나는 노력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학생이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그렇죠. 학습 방법이나 학습 전략 등을 실패의 원인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방법이나 습관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것을 시사하는 부분 같아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노력한다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닌다는 것이죠. 난 노력을 했음에도 실패의 경험을 쌓았을 때, 과연 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좌절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학습 방법이나 전략 혹은 뭐 습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쭉 본인이 성찰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공의 경험을 쌓게 하는 길이란 말이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자기조절 전략입니다. 자, 자기조절에는 목표 설정하기, 목표를 향한 진행 점검하기, 목표 달성 정도 평가하기, 학습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조절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목표는 학습의 방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도 제공하죠.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세운 목표는 뭐 교사나 부모 등 타인에 의해 강제된 목표보다는 더 효과적이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주에 국어의 음운 변동 중에서 이제 국외음화를 예로 들어 봤어요. 국외음화를 혼자 공부하기로 스스로 목표를 세운 겁니다. 어떤 타인에 의한 강제의 목표가 아니라요. 그러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스스로 평가도 할 것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처럼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학습 과정을 점검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학습한 후 그리고 스스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자기조절 능력. 이것은
당연히 학교 공부에서 중요하겠죠.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하자면 삶을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조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스스로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점검하는 그런 과정들, 즉 다시는 성찰하는 과정들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주체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이겠죠. 네. 이번 강의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자기 조절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강의까지 해서 이제 일반적인 뭐 학습 방법,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네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